자, 그럼 이제 이어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뭘 공부했냐면 효율적 시장의 세 가지 유형 공부하면서 각각의 유형의 시장마다 어떠한 경우에 어떠한 정보를 얻었을 때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수한 정보, 즉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우수한 정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우수한 정보로 인한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세 가지 시장 형태 중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자, 그 어떠한 경우에도 그 어떠한 정보를 분석한다고 해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강성 효율적인 시장은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맞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아시겠죠? 왜?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다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남들보다 정보를 더 많이 알아서 그로 인한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따라서 강성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에 해당한다라는 지문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반드시 강성 효율적인 시장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형태의 시장에서도 가능한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냐면 자, 할당 효율적이라는 이 개념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내가 더 알고 있어서 그로 인한 초과 이윤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알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러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정보 비용 들어가겠죠? 그렇죠? 정보 비용은 어떠한 정보를 습득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보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 비용을 들여서 알게 된 정보가 있을 것이고 이 정보를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크기가 있을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정보 가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남들이 모르는 우수한 정보를 내가 알아내는데 100만큼의 정보 비용을 썼다고 하죠. 자, 근데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내가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이 100이라고 할게요. 정보 가치가 10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00원의 비용 들어서 정보를 구한 다음에 이 정보를 활용해서 100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난 그러면 초과 수익 얼마 얻었죠? 0이에요. 0. 0이죠. 0. 전혀 초과 이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개념은 초과 이윤,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인데 자,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정보 비용과 그 정보로 인한 수익이 만약에 일치한다면 이 둘이 일치한다면 모든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자, 이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한다면 초과 이윤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죠.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빵이에요. 빵. 정보 비용 자체가 빵입니다. 따라서 정보로 인한 초과 수익도 없어요. 빵입니다. 강성 효율적인 시장은 얘도 없고 얘도 없고 당연히 초과 이윤도 없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준강성 시장이 있다고 합시다.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아요. 않습니다. 따라서 정보 비용 들이면 남들이 모르는 미공개 정보 얻을 수 있고 그로 인한 초과 수익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런데 만약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도 얘의 크기와 얘의 크기가 일치한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도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조건. 개념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자,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근데 얘와 얘의 크기가 만약에 일치한다면 이 둘이 일치한다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초과 이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 시장은 그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이 말은 남들보다 싼 값으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들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없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뭔가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얻으려면 남들만큼 비용을 내야 됩니다. 남들과 똑같은 비용을 내야 되고 그 비용을 들여서 그 정보 얻어봤자 그 정보 비용과 그 정보로 인한 수익이 일치하기 때문에 결국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자, 정보의 불완전성, 정보의 왜곡, 정보의 부족으로 인한 초과 이윤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
왜곡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왜곡이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자원 배분이 왜곡 없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가격, 우리 앞에서 봤던 잠재 가격, 재화의 기회비용을 올바르게 반영하는 정답, 진실, 진리에 가까운 가격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초과 이윤 없기 때문에 가격의 왜곡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초점은 완전 경쟁 시장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초과 이윤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가 완벽하지 않아요. 따라서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적이 달성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이다. 왜 그렇다? 정보가 완벽하게 공개되어 있으니까 정보 비용 자체가 빵이에요. 자, 반대로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이 문장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있는데 이 중에는 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도 있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인 경우도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완전 경쟁 시장이면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이에요. 하지만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건 아닙니다.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그냥 한국이라고 할게요. 한국이 있고 서울이 있고 여기를 대구라고 할게요. 부산은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대구 하겠습니다. 자, 서울 사람이면 한국 사람인 거 맞아요. 그렇죠? 서울 사람이면 한국 사람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구 사람인 건 아니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포함 관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 시장인 거예요. 당연히. 하지만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어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건 아니에요. 불완전 경쟁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도 정보 비용과 그 정보로 인한 가치, 수익, 정보 가치가 둘이 일치한다면 결국 뭐가 없어진다? 결국 우수한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조건만 달성된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3번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대표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인 부동산 시장도 모든 참가자에게 정보 비용이 동일하다면 즉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싸게 정보를 구입할 수 없다면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왜곡되지 않고 잠재 가격 정답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할 수가 없고 누구라도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곧 정상 이윤만 획득하게 된다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요렇게 하시면은 자, 얘가 할당 효율적이라고 했고 얘가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했죠. 자,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할당 효율적이면서 불완전 경쟁 시장이 아닌 것은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이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지만 불완전 경쟁 시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불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인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고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불완전 경쟁 시장도 있는 거예요. 자,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할당 효율적이려면 조건이 필요하죠? 어떤 조건 필요합니까?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정보 수익, 정보 가치가 둘이 일치한다면 이 조건이 축적된다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어도 할당 효율성이 달성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할당 효율적이지 않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 모습인 거고요. 예외적으로는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 해도 이 조건이 충족되면 예외적으로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개념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용해서 정보 가치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행히 이 논점은요,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출제가 되었는데 문제가 전혀 응용되지 않고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따라서 한 가지 문제만 익혀 놓으시면은 그 다음번 문제부터는 숫자만 바꿔서 푸시면 됩니다. 한번 내용 볼게요.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자, 1년 뒤에 만약에 기업 도시로 개발되면 땅값은 6천만 원이 되고 만약에 개발되지 않으면 땅값은 1년 뒤에 4천만 원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은 20%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자, 이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1년 동안에 20%의 수익을 요구한다 이 얘기예요. 자, 1년 동안에 20%의 수익을 요구하는 사람은요. 현재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20만 원, 1년 뒤에 120만 원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0만 원 투자하면 20%의 수익을 얻는다면 1년 뒤에 120만 원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100만 원과 1년 뒤에 120만 원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개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이거를 방향을 반대로 얘기하면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년 뒤에 120만 원과 현재의 100만 원을 똑같이 여기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관계가 있냐면 현재의 금액을 미래 1년 뒤로 보낼 때에는 곱하기 1.2를 해주는 거예요. 곱하기 1.2. 자, 곱하기 1.2를 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1년 뒤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지금으로 가져오려면 반대로 나누기 1.2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의 전환 개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아직 이해가 안 가시면 뒤에 투자 파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이고요. 이제 내용 보겠습니다. 자, 현재는 마을 사람들이 1년 뒤에 여기가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확실히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현재는 모릅니다. 현재는 몰라요. 따라서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는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자, 1년 뒤에 개발될 가능성 40%, 1년 뒤에 개발되지 않은 가능성 60% 해서 자, 1년 뒤에 4,800만 원의 가치를 갖게 될 거예요. 확실히 몰라.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가능성별로 가중평균을 하면 1년 뒤에 예상 땅값은 4,800만 원이죠. 근데 이것은 1년 뒤의 땅값이다 보니까 여러분 1년 뒤에 4,800만 원을 현재 가치로 가져오려면 나누기 1.2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현재 가치는 4천만 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지금의 4천만 원과 1년 뒤에 4,800원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사람이 이거 담당 회사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1년 뒤에 여기가 기업 도시로 개발될 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1년 뒤에 땅값이 6천만 원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100%인 거예요. 100%. 따라서 1년 뒤에 6천만 원의 땅값이 형성될 것이고 누구한테?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 땅이 1년 뒤에 6천이 될 땅으로 보인다 이 얘기예요. 근데 1년 뒤에 6천은 현재 얼마입니까? 현재 5천이에요. 따라서 1년 뒤에 6천은 현재 5천만 원과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은 현재 이 땅을 4천만 원짜리라고 알고 거래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1년 뒤에 이 땅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은 현재 이 땅이 얼마나 보이는 거예요? 5천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걸로 보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자, 확실하게 이 지역이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 토지를 4천만 원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가치가 5천만 원짜리인 토지를 4천만 원에 사게 되는 셈이니까 사자마자 4천을 주고 이 토지를 사자마자 1,000만 원만큼의 초과 수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릴 수 있죠. 따라서 1,000만 원의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과 이윤 왜 생긴 거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업 도시 개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념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이 정보를 만약에 남한테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얼마를 줘야 살 수 있을까요? 최대 1,000만 원까지 줘야지만 이 정보를 살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이 정보의 가치, 1년 뒤에 이 지역이 기업 도시로 개발될지 안 될지에 대한 이 정보의 가치는 1,000만 원짜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만약 이랬을 때, 자, 이 정보를 1,000만 원을 주고 이 정보를 구한 다음에 이렇게 토지를 매매해서 1,000만 원을 벌었다. 자, 1,000만 원 들여서 정보 구했고 그거 갖고 1,000만 원 수익 얻었다. 그러면 초과 이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고 그때는 이 시장이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 되겠죠.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된 회사나 부처에 근무하고 있어갖고 굳이 이런 정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보 습득 비용이 없겠죠. 0이겠죠. 따라서 이 초과 이윤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할당 효율적이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워크북 풀어 보겠습니다. 1번, 과거의 역사적 정보가 이미 현재 가격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얻을 수 있습니다. 요거 틀렸죠? 어떠한 경우에 얻을 수 있죠? 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정보까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if 누군가가 미래의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알 수 있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3번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요거 틀린 표현이죠. 자,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얘기하죠. 근데 기본적 분석은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를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에선 사람들이 과거의 정보만 알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현재의 정보까지 분석한다면 초과 이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표현 됩니다. 다음 4번입니다. 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거 맞는 표현이죠? 강성 효율적 시장은 당연히 할당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고 했어요. 초과 이윤 얻을 수 없다. 이 말은 정상 이윤만 얻을 수 있다. 이 말과 같은 말이죠. 자, 5번입니다. 현실의 부동산 시장은 어디에 가깝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습니다.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있고 기본적 분석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기술적 분석은 과거의 정보만 분석하고 기본적 분석은 과거 플러스 현재 정보를 분석합니다. 자, 준강성 시장에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초과 이윤 얻을 수 있다? 없어요. 준강성 시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정보까지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의 정보를 분석해서는 초과 이윤 당연히 얻을 수 없고요. 그리고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해도 당연히 초과 이윤 얻을 수 없습니다. 자, 무엇만이 필요하죠? 바로 미래의 정보 또는 미공개 정보를 알아야지만 초과 이윤을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7번입니다. 어떤 지역에 대한 개발 정보가 알려지자마자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였다면 이러한 시장은 현재 정보까지 부동산 가치에 반영되어 있으니까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성 효율적 시장의 사례로서 주식시장을 들 수가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강성 효율적 시장은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시장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따라서 강성 효율적 시장의 사례는 없고요. 그리고 주식시장 또한 준강성 효율적 시장에 가깝습니다.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는 주가에 반영되어 있지만 아직 기업이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 미공개 정보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은 거죠. 다음 9번 문제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완벽한 시장이거든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하는 시장을 우리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이 둘이 일치한다면 그 누구도 정보의 우월성으로 인한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죠. 완전 경쟁 시장은 반드시 할당 효율적입니다. 맞는 표현이에요. 자, 완전 경쟁 시장은 모든 정보가 완벽하기 때문에 당연히 할당 효율적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할당 효율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인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왜냐하면 불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해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12번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누구도 정보로 인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다. 이러한 시장을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할당 효율적인 시장은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아니라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고 했어요. 언제?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가 일치할 때. 부동산 시장도 할당 효율적 시장 될 수 있다. 그럴 수 있고 그 조건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해서 제 2절 강의 마치겠습니다.